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남 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토픽 9월, 11월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2주 월요일 듣기 유형 응사를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업은요, 박희정에서 출판한 토픽 비법 실천 모의고사라는 책을 중심으로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저 박수연이 토픽 1교시에 해당되는 듣기와 쓰기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듣기 유형 4 일치하는 내용 고르기를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13번, 1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고요. 지금은 15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15번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이 오르면서 화창한 봄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바깥 활동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남부 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아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가실 때는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듣기를 들었습니다. 자, 들었는데 무엇을 알 수 있었어요? 자, 무엇을 알 수 있었어요? 맞아요. 첫 번째, 이것은 무슨 듣기입니까? 일기예보. 맞죠? 일기예보입니다. 남자는 날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날씨를 이야기합니다. 날씨를 안내합니다. 남자는 날씨 일기예보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어떻다고 해요? 날씨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1번 남부지방은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기 선생님이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자, 보통 이렇게 한국이 생겼다고 해요. 한국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는 북한 맞죠? 여기는 북한이고요. 여기는 남한입니다. 왜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동, 서, 남, 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북한이기 때문에 북부라고 하게 됩니다. 북부. 그러면 여기 남한이 있는 곳은 남부입니다. 여기 동쪽은 동부고요. 여기 서쪽은 서부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여기는 중부, 중간, 가운데 중. 그래서 중부가 됩니다. 북부, 남부, 서부, 동부, 중부인데 이 남부 날씨는 어떻다고 해요? 남부 날씨는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는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다음, 서울은 날씨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은 저녁에 기온이 낮아질 것입니다. 저녁에 낮아진다. 3번, 비가 그치면, 비가 끝, 비가 안 오면, 비가 없으면 날씨가 화창해질 것입니다. 날씨가 화창하다. 비가 그치면 비가 끝나다. 비가 끝인데 그치면은 끝이라는 뜻인데 화창하다. 화창하다는 깨끗하고 맑은 날. 아주 맑은 날, 좋은 날씨, 화창하다, 좋다.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날씨를 화창하다, 화창한 날씨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음 4번, 따뜻한 날씨에 따뜻한 날씨에서 조금씩 추워지고 있다. 추워집니다. 라고 하네요. 따뜻한 날씨면 봄인데 추워지고 있다? 꽃샘추위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 본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의 날씨. 그렇죠. 남자는 일기예보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일기예보를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대체로 날씨가 맑습니다. 대체로는 약 8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80% 날씨가 맑습니다. 날씨가 맑아요. 날씨가 좋다. 날씨가 좋고 날씨가 좋아요. 어떤 날씨가 계속됩니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지다는 지난번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어지다는 계속 있다. 계속 연결이 되다. 계속 있다. 계속 연결이 되다. 계속 있다.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날씨고요. 그럼 내일도 따뜻한 날씨, 그 다음도 따뜻한 날씨, 그 다음도 따뜻한 날씨. 오늘이 14일, 15일, 16일, 17일 계속 따뜻한 날씨, 또 따뜻한 날씨, 또 따뜻한 날씨, 또 따뜻한 날씨. 이게 바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따뜻했어요. 낮에는 서울 기온이 오르면서 화창한 봄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화창하다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좋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화창하다는 좋다. 화창한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기온은 어떻게? 서울 기온은 오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깥 활동은 뭐예요?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계획하시는 분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뉴스라는 뜻이에요. 뉴스. 잘 안 보이네.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바깥 활동, 밖에서 활동합니다. 사람한테는 좋은 날씨. 왜 좋아요? 비가 안 오니까 좋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2번. 서울은 저녁에 기온이 낮아집니까? 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은 낮에 서울 기온이 오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2번. 서울은 저녁에 기온이 낮아집니다. 아니요, 높아집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땡 2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다서 하지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지만이 있으면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지만 이후부터는 아까는 계속 따뜻한 날씨, 좋은 날씨, 따뜻하고 화창하고 좋은 날씨였는데 이제부터 하지만 뒤로부터는 무엇이 와야 할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뒤로부터는 나쁜 날씨. 나쁜 날씨가 있습니다. 이제 나쁜 날씨를 소개합니다. 예보합니다.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올 것이다. 여기 있네요. 정답은 1번. 1번이 되겠네요. 남부지방은 비가 올 것이다. 1번입니다. 비는 아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는 아침에는 끝, 밤에 비가 옵니다. 계속 비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나가실 때도 우산을 챙기기 바랍니다. 우산 챙겨서 나가세요 이야기하는 거죠. 또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우산 챙기다. 우산 잊지 마세요. 꼭 가지고 나가세요. 챙기다. 나의 물건을 챙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비가 그치면 날씨가 화창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비가 그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지만 뒤에 비가 그친 다음에 날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오지만 그 후 화창해지는지 아닌지는 내용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4번. 따뜻한 날씨에서 조금씩 추워지고 있다. 어때요? 여기 처음에 어때요? 날씨는 서울 기온이 오르면서 계속 화창한 봄 날씨가 지속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도 땡,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 아이쿠야. 4번도 정답이 아니고, 3번도 정답이 아니고, 2번도 정답이 아니고,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15번.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이 오르면서 화창한 봄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바깥 활동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남부 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아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가실 때는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들을 수 있겠죠?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다음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6번 문제도 16번 문제로 가게 되면 문제가 뒤로 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6번. 시장님, 올해 이곳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가깝게 자리 잡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이 많아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하철역이 생기면 교통도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들었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알겠습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시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시장님. 시장님은 뭐예요?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치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이에요. 한국에는 대통령이 있는데 대구, 서울, 부산, 시죠. 이 시에서 시의 일을 하는 가장 높은 사람을 시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시장님에 대해서 시장님과 여자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자가 시장님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16번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네요. 인터뷰, 남자에 대해서 무엇을 소개해 달라고 했나요? 우리 이 시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고 한 거죠. 다른 것과 다르고 좋은 점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아파트 주변에 주변이 뭐예요? 아파트 주변, 아파트 옆에 무엇이 있어요? 역이 있어요. 역, 지하철, 기차, 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역이 있으면 글쎄요. 아파트 주변에 역이 있으면 어떨까? 좋을까? 좋겠죠. 맞죠? 교통이 편리해지겠죠? 그런데 여기 아파트 주변에 생기는지 여기 어디에 생기는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번. 1인 가족의 주거 형태가 많다입니다. 1인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옛날은 가족이 어땠습니까? 1970년에서 80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고모, 삼촌,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함께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았어요. 이러한 가족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크다입니다. 많은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만 살아요. 다른 가족이랑 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런 가족의 형태를 핵가족이라고 하고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2000년대 핵가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2010년쯤 돼서 1인 가구, 1인 가족이 증가하게 됩니다. 1인 가구는 한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한 사람만 내 가족입니다. 1인 가구입니다. 한 사람, 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혼자 살아요. 혼자 활동을 합니다. 혼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1인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1인 가족의 주거 형태, 주거는 뭐예요? 주거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형태는 집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인 가족의 주거 형태 집 모양은 보통 맞아요. 원룸입니다. 그런데 대가족은 방이 진짜 많아야 해요. 그리고 핵가족도 방이 2개에서 3개는 있어야 돼요. 원룸은 방이 1개면 돼요. 나 혼자 살아요. 원룸입니다. 그래서 1인 가족의 주거 형태가 많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1인 가족의 집 모양, 주거 형태, 집 모양, 즉 원룸이 많은지 적은지 한번 살펴보고요. 3번 내년에 문화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내년, 지금은 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내년에 만들 거예요. 계획인데요. 내년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한번 살펴보고요. 4번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에 편하다라고 하고 있네요. 학생들 아침마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죠? 학생들에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 어떻게 편한지 불편한지를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문장을 함께 보면서 함께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시장님, 올해 이곳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남자에게 시장님이라고 하네요. 남자가 시장입니다. 여자는 아마 기자입니다. 기자가 시장님, 올해 이곳이 살기 좋은 도시. 여기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선정되다 여러 가운데서 묵직히 맞는 것을 골라서 하는 건데 선은 선택하다가 되겠습니다. 선은 선택하다,
정은 결정하다. A, B, C, D 라면이 있어요. A, B, C, D 라면이 있어요. 집에 있어요. 여러분, 이 라면 무슨 라면을 먹을까요? 아하, 오케이. B 라면을 먹겠습니다. 불닭볶음면. B 라면을 먹겠습니다. 불닭볶음면. 선정하다. 선생님이 라면을 선정하다. 라면이 선생님에게 선정되다. 라면이 선생님에게 선정되다. 괜찮아요? 자, 라면이 선생님에게 선정되다. 조금 더 예쁘게 적을게요. 안 예뻐서. 박 선생님이 라면을 선정하다. 라면이 박 선생님에게 선정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박 선생님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여긴 어때요? 라면이 사람 아니에요. 다음 라면을이에요. 라면을 선정하다인데요. 여기서는 을이 아니고 박 선생님에게 선정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선생님이 주어, 이때는 라면이 주어네요.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이곳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지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가깝게 자리 잡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있어요. 중학교도 있어요. 고등학교도 있어요. 다 가까워요. 그래서 부모님 자녀 교육 좋아요 환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하기에 좋아요. 초, 중, 고 가까워요. 정답은 4번이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에 편합니다. 학교 다니기 편한 학교 어때요? 가장 가까운 거죠. 자, 그리고 한번 들어볼까요? 또 했어요.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아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부터인가?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이 많아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이 많아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민을 위한 시민은 여기 시장님, 시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많아요. 이미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문화 공간은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도서관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 미술을 함께 할 수 있는 미술관이나 음악을 할 수 있는 콘서트 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많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3번 내년에 문화공간이 생길 것이다. 아니죠. 땡. 정답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주거 형태가 많긴 한데 1인 가구,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죠?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내년에는 지하철역이 생기면 교통도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내년에는 지하철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통도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파트 주변에 역이 있다. 역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아파트 주변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처음부터 들으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장님, 올해 이곳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가깝게 자리 잡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이 많아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하철역이 생기면 교통도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잘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형 14에 대한 13번부터 16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잘 정리하고요. 들었던 거 또 듣고 하면은요, 여러분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잘 듣고 우리 잠시 쉬고 4차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